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10월 9일 오후 5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고요. 이제는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를 좀 짧고 굵게 전달해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저번 단타 시황 말고 저저번 시황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라고 글을 올려 드리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부터 일단은 빠르게 점검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2025년도는 이렇게만 봐도 된다라는 영상도 있었어요. 그 영상, 사실 그 영상이 정말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점검이겠죠. 자, 어떻게 전달해드리고 싶으냐. 일단 날봉 4시간, 그러니까 숲에서 나무에서 숲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4시간에서는 단타를 절반의 익절을 할 필요가 생겼다. 왜냐? 추세가 꺾이니까. 그래서 요 구간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나머지 50%는 이제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들고 계셨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어찌 됐던 간에 다시 한번 많이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또다시 한번 32평을 지지를 하면서 계속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자, 날봉에서는요, 저번 시장에서 어떤 작도를 해드렸냐면 아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막 여러 개 그렸을 거예요. 그려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런 데 터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재수 없으면은 요런 구간, 요런 곳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올바라야 한다 라고 전달해 드렸었죠. 그리고 그 흐름 끝에 나중에 요 자리를 도달할 때 요 구간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가 물음표다 라고 또 전달해 드렸어요. 근데 그들의 시장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했느냐, 주봉 차원에서 보시면 업비트 기준으로 요 라인을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돌파하는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수렴의 위쪽을 돌파를 했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지금 국내 차트는 돌파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해외 차트는 요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유를 굳이 갖다 붙여 보면은, 저희 업비트 거래소에는 상장이 요즘 너무 많죠. 하루 멀다 하고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오버슈팅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저번 시황에 전달해 드렸던 대로 이 수렴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찌됐던 수렴을 했던, 돌파를 했던 안 했던 이 기간은 2026년 6년도 3월 이전에 방향이 결정이 날 거고, 그 방향에 따라 2억 3천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미리 전달해 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해외 차트도 봐야 되냐? 아니에요. 국내 차트만 봐도 돼요. 자, 2025년도는 이렇게만 봐라 라고 전달해 드렸던 채널입니다.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트코인은 이 채널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채널을 지켜주고 올라가서 채널을 위쪽으로 돌파를 하느냐, 이 채널을 지키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돌파를 하느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뭐 어렵게 설명해서 뭐예요? 이 채널 속에서 움직이는데, 비트코인은 이 채널로 계속 버텨주면 이 시장 안 죽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건 올라가도 결국은 개폭락한다. 엄청나게 폭락한다. 그것만 알고 계셔야 돼요. 올라가도 폭락한다. 얼마 안 남았어요, 폭락.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라가도 폭락한다. 내가 올라갈 때 먹고 나올 수 있는 레벨이 되느냐, 또는 올라갔다 폭락하는 거 알고 있는데 시장이 올라갔다 폭락이 아니라 그냥 죽어버린 폭락이 나왔을 때 내가 대응이 가능하느냐, 아니면은 손절이 가능하느냐, 그 자기의 그릇을 일단 점검해 보시고 이 시장을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채널대로 현재 세 번째 위쪽을 지지받고 아래쪽은 두 번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형태는 위쪽을 터치하고 아래쪽을 터치를 하면서 채널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유지를 하고 업비트 기준으로 채널의 중심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면서 두들기고 있죠. 그리고 지지를 받는 것도 이 하단 채널의 중심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계속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은
에너지가 위쪽 에너지에서 놀고 싶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위쪽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상단 채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구간이 레벨이 존재하지만 이 에너지가 유지가 된다는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제는 네 번째 채널을 두들기는 돌파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채널을 1대1로 올리는, 최소 1대1을 올리는 형태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목표 구간은 지금 당장 올라가더라도 2억 6천이 보이는 거고요.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그 목표치는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1대1이라고 했을 때 2억 6천 3억이지 1대2가 되면은 4억, 1대3이 되면은 5, 6억, 1대4가 되면은 7, 8억,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신고점 레벨의 구간에, 즉 거품 시장이 시작되는 구간에 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돌파할 때가 아마 더 뉴스에서 기사를 다룰 거고요. 많은 신규 투자자나 많은 눈먼 돈 보고 요행을 바라는 투자자라고 하면 안 되죠. 투기꾼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위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 우리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요 라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난 계속 들고 갈 거야 하면서 그 거품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혹여나 다시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10%의 물량으로만 하셔야 내가 실패했을 때 전체 계좌가 쪼그라들지 않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래로 빠지면 어떡할 건데, 빠지면 이 채널이 깨지겠죠. 그럼 익절관리 해야죠. 네. 저번에 제가 2025년 9월달 내 1억 5,500만원에도 10% 하셔라 하고 싶으시면 했던 이 세 구간 있죠. 이 분들은 파셔도 좋고 안 파셔도 좋아요. 뭐 수익 낸 거니까. 뭐 9천만에 하신 분들도 지금 거의 100%가 넘어가잖아요. 이분들은 파셔도 되고 안 파셔도 된다. 하지만 위쪽 포지션 분들은 10%만 남겨놓고 익절 관리를 어느 정도 준비하셔야 돼요. 저 물량 가만히 들고 있다가 본전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채널이 깨지는 순간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그 부분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장은 절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해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기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떤 생각을 바꿨냐? 알트코인은 올라갑니다. 저는 올라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뭐 도미넌스 때문에 늦게 올라갈 거라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건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어떤 자리에서 헤맬 때 올라가고를 바랬는데, 거품 시장이 더 확률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못 올라가서. 자, 2018년도 때 패턴이 2026년도, 2025년도에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과거를 보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은 하지만, 확률을 보지만은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엄청나게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100%가 맞다고 해버리는 게 엄청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나는 그 확률에 맞춰서 베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준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함정에 빠지는 순간 모든 재산을 투자하게 되고 그 재산이 쪼그라지게 돼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2018년도에 어떤 장이 나왔었냐, 이때와는 다르게 비트코인 혼자 올라가고 나서 위쪽에서 헤맬 때, 고점을 일단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헤맬 때 올라갔어요, 알트코인들이.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이 조정을 크게 줬고요. 비트코인이 또 다시 떨어질 때 알트코인은 또 떨어졌고요.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도 알트코인은 살짝 반등했다가 비트코인이 대득해서 떨어졌을 때 알트코인은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99%가 되는 시장이 나올 겁니다, 올라갔다가. 제가 예측하는 건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못 올라가고, 근데 도미넌스는 결국 떨어질 확률이 보이고, 근데 비트코인은 위쪽이 보여. 근데 알트코인이 못 올라가? 이거는 거품 시장이 한 번은 꼭 오겠구나.
최소한 비트코인은 오겠구나. 그 자리에서 알트코인이 그 자리에서 올라가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바꾼 상태입니다. 이미 안 올라갔으니까 이런 생각을 바꿨겠죠. 그죠? 예측이 실패했으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생각을 바꿔서. 도미넌스는 결국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상태인데 비트코인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은 잘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래서 비트코인이 말도 안 되는 그 고점 자리까지 갔다가 그 자리에서 변동성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올리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하는 쪽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길게 얘기해봤자 시간만 들지 중요한 얘기 없어요. 결론은 주봉, 날봉, 회의 차트랑 살짝 다르다. 수렴 중에 있다. 2026년도 3월 이전에는 방향이 결정이 날 거다. 근데 그 방향을 업비트 기준으로 채널로 봄으로써 그 채널을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시장이 좋을 거다. 떨어지면은 대비해라. 올라갔을 때 알트코인들 같이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다. 차라리 비트코인이 2억, 3억, 4억, 5억, 6억까지 올라가고 나서 거기서 흔들릴 때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아직은 도미넌스가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알트코인 포기하지 마셔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물러가고요. 네, 명절 다 잘 보내셨죠?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